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사회 2에 오늘은 북한의 경제 중에서 농업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경제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 남북 협력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러한 이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민경태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자료를 이 발췌해서 재구성한 이 자료임을 먼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그동안 지정학적 위치만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지정학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지리 경제학적인 잠재력, 그래서 지경학적인 잠재력과 북한의 농업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지경학적인 이러한 잠재력과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한번 연관성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반도의 지리 경제학적인 지경학적 경쟁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한은 현재 이 대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대륙국가라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북한이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을 하고 있는 대륙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경선에 대한 영토 분쟁이 심화되지 않던, 예를 들어서 조선 초중기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토 사항에 있어서 어떤 이 경제적인 이용 가치에 따라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살고 안 살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이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지경학적인 이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용법들이 이때서부터도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중국, 몽골,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이 소위 말하는 이 만주벌판에서 농업을 물 유통업과 함께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이 한반도의 지경학적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한반도 메가 수도권인 서울,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후에는 평양까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메인 이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TCR 연결과 그리고 목포에서부터 시작하는 TSR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철로가 유라시아 대륙횡단 열차를 통해서 이 유럽까지 물자를 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이 물류 산업 측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삼성전자에서도 시베리아 철도를 기준으로 운송 프로젝트를 한번 디자인해 본 결과 과거의 해상 운송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철로 운송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직접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증명이 됐고요. 많은 이 여행의 매니아들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또 내지는 북경이나 아니면 대련에서 출발하는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지나서 함부르크까지 유럽 본토까지 여행을 하는 도전자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북한 경제가 앞으로 농업 발전에 있어서는 이 철도 운송 프로젝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만약에 남북한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될 경우에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이 선까지 점점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통일한국 한반도의 경제 규모가 이 해양 세력 대륙뿐만이 아니라 해양에까지 그 영향력을 넓게 미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는 고속철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러시아에서도 연해주 인근 지역에 과감한 경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경제 규모가 있는 이 한국, 남한과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투자하는데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정말로 이 한반도의 통합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철도 자체가 이 북한 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 지역까지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도로까지 정비가 된다 그러면 북한도 빠른 시간 내에 농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북한의 농업 분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한 농업을 서로 통계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경지 면적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산지가 더 많기 때문에 경지 면적에 있어서 불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산지에서도 밭농사라든가 또 이 아주 극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이 추운 한대 지방에서도 자랄 수 있는 뭐 밀농사라든가 그 해당 그 기후에 맞는 농사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지 면적에 있어서는 당연히 남한보다 국토가 더 넓은 북한에서 더 많은 경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업 인구 측면에서도 북한은 전체 이 산업 규모의 20% 이상이 농림업,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50만 명이 넘는 농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도시화가 되었고 농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비율 측면에서도 36.8%와 4.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호당 경지 면적에 있어서는 남한이 1.56헥타르로 북한에 비해서 약 50% 이상 더 많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가 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또한 헥타르당 쌀 생산량에 있어서도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식량 작물의 생산량 역시 북한의 두 배 가까이 헥타르당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등 실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남한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즉 경지 면적은 남한보다 넓고 농가 인구도 월등하게 많지만 생산 효율에 있어서는 남한에 굉장히 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을 살펴봤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농기자재가 부족해서 저수지라든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 생산이 원활하게 농업 생산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그러한 한계가 현재 북한의 농업 경제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농업과 관련해서 각종 경제개발구를 각 지역마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특산품과 거기에 맞는 농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농축산 등에 대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경제개발 구마다 각각의 육성 대상 산업들을 지정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우리로 치면은 각 지역 특산품에 준하는 이러한 육성 산업들을 지정을 해놓고, 또 여기에 이 경제개발구에 맞춰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벌써 계획경제상으로는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북한은 과거 협동농장에서 이 단일한 농산물 내지는 일부 이 농산물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주로 구황작물에 준하는 그러한 농산물만을 생산했었습니다만, 이제 점점 시장화가 발전됨에 따라서 기존의 곡물 생산 위주에서 전환을 해서 다수학 이 다품종에, 또한 채소 종자 자체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종자를 수입을 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로 점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구와 농업용 공구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를 해서 트랙터의 수입량 자체가 2010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또한 북한 자체에서도 80마력급 신형 트랙터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협동농장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농 활동이 점점 증가하면서 농기자재에 대한 활용, 그리고 농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장의 유통 물량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 경제가 북한의 농업 경제도 점점 바꿔놓고 있었고, 결국 이렇게 바뀌어진 북한 국민들의 이 인식 자체가 이제는 농업 경제가 북한에 있어서 생필품, 즉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이러한 산업임을 눈뜰 수 있도록 제공해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북한의 농업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요. 실제 앞으로 점점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북한도 과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북한의 지식인들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농업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차적인 생산 단계로 해서 이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농지를 경작을 해서 생산된 이 생산품을 중간에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더 나가서 글로벌 소비 시장까지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농업 자체에 대한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발전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간 가공이나 유통 단계에 있어서도 직접 영토 내에서 농작물을 1차 생산하지 않고서도 어떠한 제조업 기반이 가지고 있다면, 또한 유통 기반으로 도로와 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확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나왔었던 케이스처럼 특수작물이라든가 약용작물, 채소나 과수, 원예, 축산 등 다양한 복합 영농과 가공 분야가 좀 더 집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1세기에 맞는 스마트 농업으로까지 북한의 농업도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폐쇄 경제로 인한 식량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일단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조금 더 벗어난 북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경작지를 제한을 두지 않고, 즉 북한 지역 경작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토 밖에 있는 지역까지 농사할 수 있는 경작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의 토양이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상태이고 화학 비료를 투입을 해서 생산량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 농토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북한의 이러한 농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북한의 노동력들을 동부가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 즉 과거 이 만주 벌판의 이 만주 지역에 속해 있는 이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곡창지대로 이 하나의
이 농업 기술 회사로서 해외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에 있는 경제난도 해결을 하고, 또한 거기서 생산한 이 농산품을 현지 내지는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이 농업기술력과 이 농업 생산품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첨단 농업기술과 장비를 갖춘 일종의 국제농부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기반과 이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북한 자체만의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보다는 남한을 포함한 다른 우방국들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렇게 농업 문제가 북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제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뭐 관광 분야라든가 제조업 분야라든가 특수한 분야에서만 남북 교류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각종 북방 협력의 일환으로서, 즉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남북한이 농업 분야를 협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로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의 농업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가 되고 이러한 생산 가능한, 즉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을 투여를 하고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법과 농기계 설비 장치 농업 기업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북한의 그동안의 농업의 그 노하우 등을 종합했을 때 당연히 동북아 국제시장에서 각종 농업 생산물, 뭐 화훼, 축산, 특용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남북한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시범적으로 남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서 생산한 농식품 가공 산업을 먼저 베타 테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증명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된 이러한 농식품 가공 제품들을 이 남한의 그동안에 K컬처를 통해서 쌓아놓은 이 문화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제3국으로 남북한이 공동 생산한 이 농식품을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너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 관계만 완화가 된다 그러면 남북한은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교류 시장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미래 한반도의 물류망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즉 농업과 농산물 유통의 범위와 한계를 극복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양으로는 태평양 시대에 농식품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생산 시장이자 유통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유라시아 철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북극 항로를 포함한 대륙과 해양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점,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그 기능도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있는 항구 도시라든가 북한에 있는 생산 도시, 북한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 단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SOC, 각종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고,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동 생산을 공동 이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당연히 남북 간의 문화적인 갈등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도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동북아에서 생산한 것을 북한에서 가공을 하고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아시아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인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미 유럽에서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해 봤었을 때 또한 항만, 항공, 교통 등 교통망을 연계를 한 농식품 산업단지가 한반도의 이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와 해양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북아 전체로 빠른 시간 내에 농식품, 가공식품들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유통망을 봤었을 때 앞으로 미래 한반도의 물류망에 제일 먼저 실릴 가공품은 아마 이러한 농식품 가공품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첨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농업 현장에도 점점 보급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각종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이라든가 뭐 스마트팜 기술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드론이나 인공위성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한 이러한 농사법들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는 북한에 있는 뭐 노동력만으로 노동 집약적인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노동력들도 충분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이 각종 IoT 기기나 아니면 스마트 센서 그 외에도 이 각종 이 스마트팜 기술력들을 활용한 이러한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핵심 생산 인력으로 충분히 교육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기술 그리고 각종 데이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 외에도 바이오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력들 그리고 스마트팜을 위한 AI 또 센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IoT 기술들까지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력들이 이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앞으로 열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앞으로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와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하고의 대외 교류 측면에 있어서 환서의 경제 벨트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꼭 이 유럽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으로 움직이는 각종 물류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그 인적 교류가 충분히 환서해 벨트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동해 벨트도 이러한 긴장 관계가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서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유럽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이러한 대륙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대륙 국가로서의 이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은 잊고 있었던 이 DMZ, 이 그동안 비무장지대가 생태 평화 안보 관광지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든가 또 통일 경제 특구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 관광 벨트가 된다라든가 또 남북한이 여전히 이질적인 각각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점진적으로 통일 과정을 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라든가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 벨트가 이 한반도 내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남한과 북한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각종 농업 기반의 이 근본적인 경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 한반도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북한의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와 번영이 이 한반도에 영구 안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국제 정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지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이면서 동아시아의 이 경제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반도가 해야 될 거고요. 그 기본 작업으로 이미 벌써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북방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서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한반도의 앞으로의 새로운 경제 구상과 이러한 이 평화 체제 구축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전략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농업 분야를 협력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미래 한반도 농업을 설계할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농업 협력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교류와 대학, 기타 연구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겠고 그 외에도 북한의 농업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테스터베드라든가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는 국제협력까지도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구상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북한 사회, 특히 북한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새로운 돌파구로서 경제 발전의 돌파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중에서 농업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